태국, 타이라고도 부르죠. 필리핀, 베트남만큼 인지도가 높은데 수도 방콕부터 우리가 은어로 쓰고요. 태국 문화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널린 게 타이 마사지샵이에요. 잘하는 데서 받아보면 거의 물리치료거든 이게. 음식으로는 팟타이, 또명꿍 들어봤죠? 매콤, 새콤, 자극적이고 향이 강해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먹은 거. 당연히 혼밥이고. 관광지로는 푸켓이랑 팟타이가 유명합니다. 야, 이 바다 색깔 봐.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진짜 저러나? 동남아 최고의 한류 수출국입니다. 해서 아이돌에 태국인을 많이 섞어요. 2PM 니쿤이랑 블랙핑크 리사 아시죠? 영화 옹박은 기억하세요? 제가 또 격투기 영화 전문가인데 제 기준 대체 불가 레전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에타이 도장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무에타이가 또 전쟁에서 사람 팰 때 쓰던 실전 무술이거든. 영화를 보면 주인공 코끼리 하나 훔쳤다고 악당 조직이 전멸을 당해요. 내 코끼리 어딨어? 무슨 존윅도 아니고. 태국에선 코끼리가 개보다 특별하거든. 전쟁에서도 코끼리를 타고 싸웠어요. 판타지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 그랬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줬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호소문을 배포했는데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독재를 종결시켰던 사건이죠. 현재 그들도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날 때부터 가진 민주주의, 공기처럼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모르는 민주주의를 그들은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왜 시위를 할까요? 공부하기 싫은 빨갱이 새끼들이라서?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진짜 이거는 아니니까. 일단 경제, 빈부격차가 미쳤어요. 상위 1%가 소득의 67%를 해먹습니다. 태국 여행 가면 물가 싸니까 신나죠? 그거 다 인건비 후려쳐서 그래요. 평범한 노동자들의 월소득이 대충 40만원대랍니다. 근근히 사는 서민 경제예요. 부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뭐야? 세금이죠. 그 중에서도 상속세가 보통 일본이 최대 55%, 한국 50%, 미국은 45%를 뜯어내고 있는데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은 나라에 뱉어야 돼. 최대력원도 이거 아까워서 편법 상속하다가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갈렸거든요. 다 내고 나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니까. 근데 태국은 최근까지 상속세나 그 비스무리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닥달을 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5%밖에 안 돼요. 얼마나 세기죠. 이게 진짜 부자 천국이지. 부의 재분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낙자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와인잔으로다가 정수리 턱 깨지는 동네예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잖아. 여기는 그냥 아예 안 망해. 당연히 가난에 대물림은 심하고요. 자, 경제는 빈부격차고 그러면 정치는 어떠냐? 부정부패야. 2018년 부패 인식지수가 100점 만점 중에 36점이래요. 한국 근대사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박정희랑 전두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태국은 이거를 19번이나 겪었어요. 심지어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2020년이거든? 군사독재. 이거 말 됩니까? 군인들이 국방을 하는 사람들이지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코너에 몰릴 때마다 탱크 시동부터 걸겠어요. 계엄령이 뭐 필살기야. 이런 군부가 재벌 귀족과 연대하면서 정경 유착이 아주 끈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0년이 되도록 여직 군인들이 정치를 해먹고 있냐? 왜 진지게 이걸 끝내지 못했냐? 바로 국왕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태국인들은 국왕을 애정했습니다. 그런 국왕이 군정의 정통성을 인정해줘요. 왕실과 군부가 서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안위만 챙기고 있는 매너 관계예요. 국민이 왕실을 지지하고 왕실이 군부를 인정하고 군부가 재벌과 결탁하는 연결고리가 완성되면서 이 체제가 쉽게 전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건데 최근에 이 고리가 깨지기 시작한 것도 역시 국민들의 지지가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자, 왜 분열됐냐? 태국도 세대 교체라는 게 될 거 아니야.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면서 자꾸 똑똑해져. 국왕을 맹목적으로 존경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그 어두운 면을 의심하게 돼요. 슬금슬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어른들이랑 부딪히는데 어른들은 국왕이라 그러면 일단 좋아 죽거든. 진보적인 학생들과 보수적인 어른들로 분열돼서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어른들이 학생을 도와줬는데 여기는 반대하는 어른들이 많아. 우리 때보다 싸움이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SNS 홍보에 많이 의지하는 거고. 그러면 태국 어른들은 싹 다 꼰대 틀딱이라 국왕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할까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조선 왕조가 있었듯이 현재 태국은 짜끄리 왕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정을 했던 시기도 있고 지금 새로 즉위한 국왕도 개차반이라 밥상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체로 국정 운영을 잘 드라이브 해온 왕조예요. 우리가 더러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도 서양 것들한테 땅 따먹기를 당하면서 국토를 유린당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막은 게 태국이에요. 공산주의에 나라 먹힐 뻔했던 위기도 넘겼고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게 짜끄리 왕조예요. 특히 바론 직전 국왕인 푸미폰 국왕이 민생을 돌보면서 국정 운영을 잘했습니다.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존경했어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거의 신격화까지 돼 있어요. 이거를 직접 보고 겪은 태국의 어른들은 왕실 전체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그 아들인 새로운 국왕이 걔 병신 새끼고 젊은이들은 과거 왕실의 공보다는 현재의 과를 더 체감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국왕 와치라 롱군. 왕자님 소리 들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사생활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성격까지 괴팍했거든. 이혼만 3번 했어요. 100년 동안 사라졌던 후궁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첩을 들이는 거지. 길 있는 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을 티팬티만 입혀놔요. 왕비 될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데 젖가슴 까고 멍멍이 새끼 시중을 든다고. 개 위에 사람이 있어도 욕먹는
시대에 사람 위에 개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코로나로 국민보건이랑 경제는 개판이 났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독일에 놀러 나갔어요. 국왕 소리 듣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망이라는 게 없는 양반입니다. 왕실의 진짜 문제는 우상화예요. 나라 곳곳에 국왕 사진이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윗동네 김씨일가 보는 것 같아. 영화관에서 국왕 창가가 나오면 기립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군사정권 시절에 국기개영식 하면 하던 거 다 멈추고 격려했었거든. 제일 큰 문제는 언론 탄압입니다. 국왕을 모독하면 최고 15년형을 받아요. 아동 성폭행범 조조순위가 12년형이거든요. 이 집 맞는 건가? 국왕 초상화세 그린 지폐만 밟아도 세고랑 찹니다. 외국인이라고 얄짤 없어요. 내가 이 영상 올리고 태국을 가잖아? 현재 경찰한테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태국에는 못 가는 몸이다 이거야. 잔소리 듣기 싫다고 법으로 막아놨어. 이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왕실인가? 법과 공포로 존경을 구걸하는데 국민들이 왕실을 지지한다고 해도 왕실 역시 명과 암이 공존할 텐데 이를 성역화하고 신격하는 게 맞냐?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특히 군사 독재가 장기화된 이후로 태국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꼽기도 합니다. 자, 훈족이나 몽골족, 만주족 같은 북방민족들은 춥고 척박한 땅에 살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성질이 포악하고 약탈하기를 좋아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와 정반대에 대치되는 게 태국이에요. 토질은 건강하고 날은 따숩고 비도 쭉쭉 내려. 대충 모내기만 해주면 알아서 풍작이야. 지금도 쌀 수출량 세계 2등이에요. 보통 논에는 물이 고여있죠. 여기다 물고기를 풀어서 양식을 했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동시에 생산해. 존나 혁명적이야. 덕분에 밥이랑 생선이가 주식이에요. 간장도 생선으로 담가요. 어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국인들이 먹기엔 좀 비려도 태국에서는 옆구리에 끼고 먹는다고. 어쨌든 역사적으로다가 먹을 게 풍족했어요. 배고파본 기억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못 살겠다고 시위를 하는 건데 여기는 땅 자체가 살만한 땅이야. 저항의식이 잘 안 생기는 거지. 사람들이 여유가 넘치고 평화로워요. 여행 가면 현지인들이 괜히 막 씩 웃어준다고. 그리고 또 저항의지를 낮추는 게 불교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남자면 머리를 밀고 군대를 가듯이 여기는 머리 밀고 출가를 한 번씩 합니다. 군 생활이 아니라 절 생활을 해요. 2PM 니쿤도 스님 경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문화죠. 교육 과정에도 불교가 들어가 있고 달력도 양력이 아니라 불기를 씁니다. 국왕도 불교 수행을 거쳐야 즉위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윤회사상인데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윤회사상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 생에 더 잘 태어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런 인생관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 억척스럽게 살잖아요. 막 경쟁하고 자기 등짝에다 책찍질하고 승질머리도 급하고 같은 여유가 없어. 근데 태국에는 다음 생이 있어요. 목숨이 하나가 아니야. 굳이 이번 생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거지. 현실의 부당함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는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뒤집어 까보는데 여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정치권에서 이런 태국인들의 성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해 왔다. 저항의식을 무력화시켰다. 예전부터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태국의 젊은이들이 깨려고 하는 거죠. 자, 불만이 쌓였다고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있습니다. 퓨처 포워드라고 진보 정당이 있는데 군부 독재 조직했다고 야심차게 등장해서 젊은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요. 여기 당대표 포스 보세요. 관상부터 호랑이 도깨비상이라고 차기 총리감 소리까지 나왔어요. 군부 입장에선 깝죽대는 게 거슬리거든. 이 괘씸한 당대표를 의원직에서 잘라내고 정당까지 강제 해산시키려고 작당을 합니다.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가 투표해서 내가 뽑은 의원들이고 나의 정치 사상을 실행하는 대변자들인데 까 뒤집어야지. 집회한다고 바글바글 모였어요. 모인 것까진 좋았는데 변수가 생기네. 코로나 터졌잖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 국가보건 차원에서 집회 금지라는데 뭐 어떡해. 이런 눈치 봐서라도 일단 참아야지 뭐. 근데 한 번 불만이 쌓이면 이게 화약 창고거든. 담뱃불 딱 한 번 잘못 털어도 터집니다. 레드불 아시죠? 그 깡통에 바카스 담은 거. 여기 창업주 손자가 페라리 몰다가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대로 내뺍니다. 뺑소니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경찰이야. 근데 이놈의 자식이 꼴랑 2천만 원도 안 되는 보석금 내고 나와서 외국에서 호화 생활을 즐깁니다. 공무원 죽이고 뺑소니 깐 죄값이 2천도 안 된다? 심각한 불공정, 부정부패 사회라는 거죠. 군부랑 재벌이 서로 뒷구녕이나 닦아주면서 나라 거를 지들 재미대로 운영한다는 거지. 코로나 터지면서 서민 경제는 절벽까지 몰렸는데 국왕이란 인간이 코로나 무섭다고 독일로 내빼고 감성 호텔링 하면서 귀족놀이나 하고 있어요. 뭔가 근본부터 단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우리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부에 저항했고 국민들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홍콩이나 태국의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십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꾸준히 모이면 버틸 수 있는 정권이 없다고 합니다. 요새는 또 물대포를 쏘잖아요. 어떻게든 이 시위를 해산시켜야 되거든. 학생들이 기댈 데가 많지 않아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SNS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니콘 같은 유명인들이 지지 발언을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